작업할 때 나오는 버릇, 글쎄요. 제가 작업실에 있는 제 모습을 실제로 제가 막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잘 작업하면서 이렇게 의식을 하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물감 색을 계속 만들어요. 팔레트에서 이색 저색 섞어서 뭐 이런 색 만들어보고 저런 색 만들어보고, 그냥 그렇게 좀 멍 때리는 시간 같은 것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다 아우를 만한 공통점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뭔가가 이렇게 잘 정리된 것들보다는 좀 무질서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받는데 직접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화나 어떤 책을 봤을 때 그 내용들을 뭔가 직접적으로 작업으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읽어 나갈 때 그냥 그림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 하나하나를 되게 좋아하고, 이미지 같은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작업으로 막 옮겨온다기보다는 그 작가가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고 그 작가가 고민하거나 변화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시점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해나가고, 긴 시간 동안 어떤 호흡으로 작업을 쭉 끌어왔는지, 그런 것들에 좀 감명을 받거나 영향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받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는 다른 매체를 써볼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화를 거의 처음 작업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유화로만 작업을 했는데, 아크릴은 안 써보냐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유화를 가지고 작업을 해도 그냥 그 안에서 제가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같은 것들에 따라서 같은 재료지만 전혀 다르게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화를 계속 쓰면서 그 안에서 좀 더 다양한 제 어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더 찾아보고 싶고, 그 안에서 뭔가를 계속 발견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림 그릴 때는 뭐 별 생각 안 하고 그리거든요.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그리는데, 어떤 상황을 그린다고 했다는 게, 그때 질문이 죽은 새라는 하나의 대상이나 죽은 새의 이미지가 마치 작업의 주제처럼 이렇게 읽혀져서 질문을 하셨어서 제가 상황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 건데, 저한테는 단순히 작업을 하는 게 모든 경우가 마찬가지겠지만, 단순히 어떤 그 이미지를 내가 어떤 회화적으로 이렇게 옮긴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게 죽은 새든 아니면 뭐 꽃이든, 그게 실제 대상이든 아니면 어떤 평면적인 이미지든, 그림을 그릴 때 제가 반응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한다, 그런 의미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림을 읽는 방법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읽는 어떤 자기들의 기준 같은 것들도 조금씩 다를 거고, 근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읽히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든 읽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누군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냥 단순히 보고 가는 것과 내가 이거를 관심이 있어서 읽으려고 시도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제가 관심이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뭔가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얘를 어떻게든 내 방식대로 읽어보려는 시도를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약간 다시 이렇게 듣고 보니까 뭔가 약간 그림의 성이 스스로 드러난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약간 좀 사인이 주문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게 그러니까 좀 완성됐을 때 이미지가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상한 어떤 범위 바깥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작업 과정 안에서 좀 스스로 발견하고, 저도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자 보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작업이 뭐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끌고 갔던 그런 작업들이 전시가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졌을 때 조금 더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작업들은 그만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것들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이지 않겠지만 저 스스로한테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작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뭐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생각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업을 보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좀 더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없어요. 사실 이 꽃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얘를 골라서 온 게 아니고 그 석류나무를 사 오던 길에 그냥 그 꽃집 사장님이 그냥 꺼내서 서비스로 주신 거라서 제가 골랐다라기보다는 그 신문지에 쌓여있는 걸 받고 와서 보니까 이제 분홍색 꽃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게 됐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썼다기보다는 작업이 방법적으로 읽히거나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부상이든 아니면 비부상이든 상관없이 뭔가를 방법적으로 내가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감정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방법적인 것과 감정적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 이렇게 딱 대비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저한테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두 개가 반대되는 태도이거든요. 저 자신한테는. 그래서 방법적이지 않고 조금 더 감정적인 어떤 태도가 될 것,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법적이지 않은 거? 좀 자연스러운 거? 모르겠어요. 자연스럽다라는 표현도 뭐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법적이지 않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구상 작업을 한다 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이거를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물감을 어떤 방식으로 쌓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쌓여서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게 이제 하나의 테크닉의 문제로 이제 이게 수렴돼 버렸을 때 얘를 어떤 방식으로 쌓느냐, 어떤 방식으로 쌓고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근데 사실 내가 어떤 정서적인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은 그냥 딸려오는 것들인 것 같은 거죠. 내가 그런 방식과 방법이 먼저 앞에 치고 나가면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 이미지가 뭔지, 내가 붙잡고 싶어하는 감정과 정서가 뭔지,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 버리고 그냥 화면 앞에서 그런 기법적인 방법적인 고민만 하고 있을 때가 스스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작업들이 다 이렇게 묶이지가 않는 느낌이에요. 어떤 공통된 정서로 묶이지가 않는 느낌이고 다 따로 노는 느낌이고, 그래서
아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라고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구상 작업들을 실제 앞에 있는 걸 놓고 한다고 했을 때 상황에 좀 더 내가 이렇게 몰입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이나 기법 같은 것들이 그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은 뒤에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거지 방법과 기법이 먼저 제일 앞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스스로 조금 경계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방법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냥 스스로 계속 되뇌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그 영향이 작업에 미치겠죠. 영향이 작업에 미칠 텐데 그거를 왜 이 시기에 이런 작업들을 내가 했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구한테도 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또 시간이 지나서 왜 내가 그때 꽃을 그렸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것도 매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무대 뒤편 시리즈를 했을 때 그때는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이게 많은 요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추측을 해보는 게 또 어떤 보는 즐거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라는 게 뭔가 어떤 하나의 실체로서 뭔가 여기 이게 정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뭔가 직접적으로 가시적인 형태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비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모호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작업들을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그냥 뭐 이런 전시를 하게 되거나 할 때 스스로 판단을 하죠. 아, 이것들은 같이 묶일 수 있겠다. 이것들은 뭐, 아, 좀, 뭔가 좀 튀네. 약간 이런 어떤 판단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바라보는 어떤 제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정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선배 작가들의 어떤 작업들을 뭐, 10년 단, 20년 단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뭐 그게 이 사람의 작품의 주제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되게 고유한 정서 같은 것들을 뭐 굳이 이렇게 뭐다라고 딱 얘기해서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표현되기 이전에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작업을 할 때도 스스로 좀 고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매 순간 의식적으로 어떤 정서를 막 풀어 넣어야겠다 막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 작업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작업을 막 할 때는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돌이켰을 때 뭐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을 혼자 보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냥 제 말이죠. 근데 그냥 되게 무책임한 대답 같은데 그냥 가장 솔직한 대답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친 이런 작업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거기에 제가 붓터치를 한두 번 더 한다고 그게 막 그림이 엄청 달라지거나 어떤 다른 내용의 작업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럼 나는 그림이 뭐 시작 단계부터 쭉까지 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을 앞에다 놓고 이거는 조금 한두 번 더 할까 말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완성에 대한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는 조형적인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그림을 놓고 내가 흡족하게 느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어떤 균형들에 대한 감각들이 그 작품의 어떤 완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이라고 대답을 드려요.